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고. 반갑습니다. 인테리어 조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테리어만 좋아하는 22년 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달입니다.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전공하고 인테리어를 진짜 쭉 인테리어 외길만 걸어왔어요. 주로 이제 디자인이 저의 직업이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몫으로 일하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저희는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함과 좋아하는 색감이라든지 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오랫동안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꾸미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집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의 배경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긴 튼튼함과 오래 내구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저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주는 게 집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사실 인테리어를 로망을 잔뜩 가지고 오세요. 진짜 얼굴이 부풀어서 그걸 보는데 항상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희가 오랫동안 인테리어 해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한 5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저희가 이거 해보기도 했는데 조적 욕조라고 생각해요. 조적 욕조라는 게 설비 배관을 새로 한 다음에 벽돌로 쌓고 그런 다음에 타일로 욕조를 하는 타입인데요. 시공도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가장 좀 위험스러운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방수 문제인데요. 방수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처음에는 사실 이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낭패를 볼 수 있어서 밑에 집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1층에서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랫집 세대가 누군가가 있다면 잘 해놓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많은 물들이 아래로 흘러 들어갔을 때 밑에 집과의 관계도 있고 또 그런 누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 권해드리진 않는 게 이제 조정 욕조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기준으로 방수층이 한 번 더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욕조를 쌓고 거기다 또 한두 번의 방수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일반 샤워실처럼 썼을 때 물이 바로바로 흘러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서 물을 담아 놓는 거라서, 담아 놓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그 사이사이 공간이라든지 그 미세하게라도 조금이라도 생길 경우에 그 부분이 이제 받쳐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밑에 집으로 물이 셀 수가 있고, 여러 해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는 부분으로 빠져나간다면 아무래도 조금씩 누수가 처음에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누수가 생기겠죠. 두 번째 조금 말리는 집들은 아이가 있는 집들이에요.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졌을 경우에 사실 미끄럽잖아요.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저희가 적극적으로 뜯어 말립니다. 맞습니다. 오랫동안 나온 제품들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보면 아크릴형에서 매립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크릴이라고 하는 건 깨진 부분이 또 바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크릴 매립 욕조로 이거 좀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좀 내가 예쁜 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스탠드형 욕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면 조금 고급 호텔에 스탠드 욕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멍이 하나로 그냥 쏙 들어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조금 대체해서 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꼽아드리는 건 사실 이거는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의 측면인데, 제가 주부기도 해요. 그럼 주부라 보면 약간 청소 이런 것들을 남편이 다 시키긴 한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 덜 힘들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모자이크 타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자이크 타일이 사실 예뻐서 많이 해요. 해외에 사이트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걸 보고 이제 막상 따라 하는데, 모자이크 타일은 이제 25mm나 아니면 조금 작은 타일들을 얘기하거든요. 작은 타일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 사이사이에 매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지가 100시네멘트라고 채워지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관리가 아주 거지 같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걔를 이제 오염이나 닦아줘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주방 쪽에 사실 요리를 많이 하는 부분에 그걸 하면 그 관리도 힘들 뿐더러, 특히 욕실 같은 경우를 할 때 바닥에 그렇게 모자이크 타일을 할 경우에 아까 말한 조정 욕조랑 비슷하게 물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 모자이크 타일을 해외 사례를 보고 하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거를 내가 관리를 과연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시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관리 꿀팁이 사실 백시멘트가 매질로 하는데요. 요새는 이제 케라폭시라고 해서 에폭시 재질의 줄눈제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하면 관리가 훨씬 더 쉬운데, 이제 이게 쉽다 보면 어떻게 되냐, 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이크 타일이 20mm나 30mm 정도도 있지만 그걸 하나씩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타일 가게 가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그물망처럼 돼 있는 패널 안에 여러 개의 타일이 조각조각으로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한 면으로 본드를 발라서 이렇게 시공하는 게 있어서 시공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하나 붙일 때보다 많이 편해졌는데 그 진짜 말 그대로 그 사이사이에 뭐 110mm 줄눈을 건조되는 과정에서 구멍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 아무래도 넓은 타일보다는 그 사이사이가 많기 때문에 건조되는 그런 구멍 나는 부분이 정말 그 부분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시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넓은 타일보다는 조금 꺼린다. 저희 집에는 사실 욕실에 모자이크 타일을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젠다이라고 해서 턱 있어요. 그 위쪽으로 이제 사실 물이 많이 닿지 않는, 그러니까 화장실이 두 칸이 있는데 주로 샤워를 하지 않은 그 욕실에다가 그 윗부분에 포인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포인트로 활용하실 때 이 부분에 내가 관리를 잘할 수 있고 진짜 포인트로 활용했을 때 물이 닿지 않고 면적이 줄인다고 하면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팁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거에서는 저희가 이건 진짜 항상 뜯어말리는 거 있잖아요. 거실에 주방 넣어주세요. 또 세탁실 이동시켜주세요. 네. 이게 우수랑 오수관이 있는데 우수는 말 그대로 빗물이 흘러가는 관을 말하는 건데 거기다가 오수를 세탁기에 쓰는 거는 무조건 오수거든요. 오수는 오수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기준으로 남양 기준으로는 이제 앞베란다는 세탁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편의에 따라서 공사를 하니까 뒷공간에는 좀 별로 안 나오니까 앞쪽에다가 이제 세탁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방 화장실에 오수를 활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매립해가지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있던 앞베란다에 있는 우수관에다가 세탁기를 꽂아버리면은 나중에 그게 하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아예 기본적인 거는 아예 손님한테 권하지도 않고 아무래도 이 건설사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 구멍과 제 뭔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활용해서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로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게 저는 정말 인테리어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탁실 이동할 경우에 실제로 그게 거품이라고 하는데 아랫세대 1층부터 2층 세대에 역류를 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요. 그것도 그렇고 대면형 주방이 이제 로망이라고 해서 그 대면형 주방을 주방에 이제 실현하지 못하니까 거실 쪽으로 가지고 와서 배관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결하는 그 거리가 굉장하게 길어요. 근데 이걸 사실 수직으로 연결할 수 없고 수평으로 이제 갖고 온다고 하면 물이 흘러가는 기울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울기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점점 길어지는데 우리가 사실 주방에서 요리하고 설거지 한 다음에 기름 흘려보내고 고춧가루 흘려보내고 상추 씻은 다음에 크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관에 계속 끼는 거예요. 사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하자를 1년 정도를 이제 기간을 보장해 주는데 뭐 긴 데는 3년까지 해주기도 하는데 사실 그 기간 내에 이 짜근짜근 쌓인 것들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책임 누가 지겠어요? 이걸 해달라고 하는 내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 한다고 했을 때 이 집엔 거실이 없네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거실이 없네. 주방이 2개인 집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까지 내다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는 사실 이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아랫집에도 사실 진짜 뭐 생길 수도 있고 하지 마세요. 그 물 그리고 흘러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진짜 이거 하고 싶으시면 이거 넓은 데로 가야죠, 이사를.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배관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그냥 혈관과 같다고 보거든요. 싱크대에서 어떤 거를 했을 때 설거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깨끗한 물만 내려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기름기라든지 그걸 어쨌든 내려보냈을 때 공용 배관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 길다 보면 아무래도 흘러가다 보면 물을 안 쓰는 구간에는 이것도 그 배관 안에서 조금씩 침체돼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동맥경화 그런 거죠. 아무래도 조금씩 그 기름기가 쌓이고 하다 보면 또 마르고 또 물이 오르면 또 그 위에 쌓이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혈관 청소를 무리면 할 수는 있지만 이 배관이라는 거는 매립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뭐 어느 한날을 잡아가지고 배관을 다 뜯지 않는 이상 그 관을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롱런 하시는 방법은 기존에 있던 배관을 이동하려면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는 마시고 그냥 최대한의 적정 거리를 유지한 다음에 싱크대를 좀 옮기는 거는 추천드리는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내가 살 집이니까 괜찮습니다라 하는 것도 그분들의 자유지만 저희로서는 그런 거를 조금 많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 로망 중에 로망이에요. 우드 싱크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드의 그 따뜻한 색감 너무 예뻐 막 인테리어 보면서 하시는데 사실 우드 싱크대라고 하면 진짜 우드가 아니에요. 진짜 우드로 싱크대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목 쓰니까 저 잘 아시잖아요. 진짜 우드 이제 그 합판으로 된 싱크대를 만들면 시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뒤틀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불어 터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는 사실 합판으로 된 싱크대 많이 쓰십니다. 진짜 그 색감이 너무 예쁘고 진짜 요새 약간 그 인스타그램의 감성을 잘 드러내거든요. 저희 집에도 합판으로 된 가구 직접 짜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거실 쪽에 있는데 그게 사실 물을 쓰는 공간도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게 햇빛과 이제 집이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그러면 나무는 수축 팽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무죠.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짝이 살짝 뒤틀어졌어요. 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보수를 자주 해주실 분이 있다고 하면 한 거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드 싱크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원목 싱크대도 있는데요. 원목 싱크대도 조금 이제 그 합판보다는 덜 뒤틀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틀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두 감수하고서 우드를 쓰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추천을 드리지만 네, 아무래도 모든 물체는 또 수축과 팽창을 다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물체는 자연적이라 없습니다.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환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햇빛을 얼마만큼 받고 습도라든지 이런 게 잘 유지가 된다면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나무를 써도 코팅이라는 또 그런 처리를 좀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씩 뭐 주기적으로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연장하는 데는 조금 더 오래 쓰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샌딩이나 관리가 필요해서 이제 우드 특히 상판 같은 경우에는 물을 쓰는 공간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로 진짜 약간 나무도마 다루듯이 해주시면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드 싱크대의 느낌이 사실 좀 중요하다고 하면 거의 대체재 소재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추천드리는 게 세 가지의 소재가 있어요. 첫 번째는 PP라는 소재입니다. PP라는 소재는 우드 느낌을 내면서 이제 하는 플라스틱의 수지의 소재고요. 두 번째 소재는 LPM이라는 소재인데 저압으로 압력을 가해서 이제 무늬의 그 종이를 멜라닌과 합성한 소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중적인 소재고요. 세 번째, 나는 진짜 나무의 느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가격이 조금 이제 올라가지만 진짜 예뻐요. 무늬목을 추천드립니다. 무늬목이라는 건 시장님 어떤 식으로 만들죠? 나무를 얇게 그냥 대표처럼 포를 떠서 그거를 겹겹이 쌓아서 붙인 형태를 말합니다. 베이스는 단단한 거 위에다가 약간 붙이는 방식이니까 나무의 우드의 그 결은 살아나면서 훨씬 더 내구성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사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심미적인 것들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오랫동안 예쁜 인테리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결을 가장 원목과 맞아요.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게 무늬목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고급 가구 회사들 보면 웬만하게 출시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원목을 제외한 게 그 다음 순위가 저는 무늬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 2, 3년 전부터 미친 듯이 유행을 하고 있는 히든도어입니다. 히든도어가 사실 해외 사례에서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말 그대로 히든인데 벽과 문이 거의 이제 일체형처럼 보이는 걸 히든도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맨날 하신 얘기 있잖아요. 히든도어가 저게 진짜 히든이냐? 히든이 사전 정의로 보니까 약간 숨겨진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잡이 같은 게 나 여기 있어요, 나 문이에요 라는 게 있어서 사실 초창기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왜 히든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누가 봐도 문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뭐 100% 구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케이, 예전에 이런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으로의 문틀이나 문을 했을 때 저건 히든이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히든이 나온 거고, 벽과 일체형 문인지 벽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히든이라는 걸 지었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 누가 봐도 까꿍하고 있는데 손잡이가 있어서 나 문이에요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손잡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벽과 문이 일체형처럼 보이겠구나 해서 하는 게 이제 푸시라든지 이런 거의 경첩에 따라서 요즘은 그렇게 좀 출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죠. 정말 말 그대로 넓어 보이는 개방감이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파트 콘크리트나 이런 벽에서는 그거를 구현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왜냐면 문틀이 또 있고 이 문틀을 똑같이 옆에를 평을 맞추려면 똑같은 벽면을 똑같이 가벽 작업을 해가지고 잡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공의 비용이라든지 또 요거를 이제 요즘은 필름 시공을 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도장 시공을, 페인트 시공을 많이 했을 때 일반 필름보다 도장이 아무래도 시공비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는 이제 히든이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비용이 조금 많이 상승된다. 상승된다고 보면 보통 저희가 집에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도배 기준으로 도장의 가격이 보통 3배에서 5배가 비쌉니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도배가 300만 원대라고 치면 도장은 100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장을 하시는 분들이 히든도어는 추천드리고, 그리고 목공 작업이 인테리어의 인건비 중에 가장 하위 쪽에 속합니다. 목공의 인건비가. 그 목공을 지금 사실 벽을 다 맞추는데 쓴다고 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의 비용이 높게 책정돼서 그런 게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내가 평균적인 인테리어 비용을 했을 때 저 문 때문에 TV 비용을 날릴까라는 거를 좀 98인치 TV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요? 모닝 사시죠, 모닝. 모닝 중고차. 마티즈. 마티즈 살 수 있는 돈으로 문을 진짜 과연 할 것인가.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간과하는 부분들이 돈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돈을 쓰는 걸 너무 물쓰듯이 쓰기 시작해요. 뭐 30만 원? 40만 원? 그게 쌓여서 3천만 원, 4천만 원 됩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저희가 거기에서 추천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문틀 추천드리죠? 저는 이제 저같이 목공 일을 하시는 분들은 1순위가 아마 슬림형 문틀이라고 요즘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문입니다 라는 거는 티가 나지만 좀 덜 나는 거죠. 이렇게 좀 작게. 나 문인데 이렇게 티가 좀 덜 나는. 옛날에는 문이 막 이만큼 티 났으면 이만큼 이렇게. 조금 이제 다이어트가 된 문선과 이런 문틀이 좀 다이어트가 된 그런 문틀이 요즘 좀 많이 유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진짜 판매도 지금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들을 활용하신다면 비용 면에서도 엄청 절감이 되고요. 충분히 인테리어 하신 데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자도 사실 발생률이 적잖아요. 네, 거의 적습니다. 히든은 사실 문짝이 처음에는 문벽과 문틀과 문짝의 사이가, 바닥을 제외한 사이가 되게 몇 미리가 안 됐거든요. 어쨌든 하드웨어라는 거는 경첩이 달려있잖아요. 문을 지탱하고 있는 경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람들이 말로 열었을 때 자동인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개폐가 되잖아요. 손잡이를 어쨌든 눌러서 하중을 싣다 보니까는 이거가 이제 자연적 현상으로 모든 하중을 밑으로 쏟기 때문에 조금씩 문틀이 이렇게 휘어지거나 처지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고, 그거에 따라서 AS를 하시는 목공 반장님들 정말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뻐요. 사실 해놓고 내가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이거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거에 하자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인지를 하고 가셔가셔야 요거가 이제 좀 성공하는 인테리어가 되는데, 이쁘게 비싸게 해놨는데 모든 게 계속 안 되고 뭐 문짝이 조금이라도 다니까 이걸 가서 계속 AS 신청하면 또 가서 보수 봐주고 뭐하고, 또 그거에서 색변짐이 또 생기면은 그거로 따라서 또 말썽을 좀 피우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가성비적인 거를 좀 저희는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정말 히든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불이 꺼졌을 때 과연 내가 여기를 찾아갈 수 있을까? 모든 거를 이렇게 감지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계속 이제 만지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딱 벽처럼 보일 텐데 여긴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다 티는 나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추천해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 자금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런 데로 돈을 쓰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이사 계획이 있으시거나 없으시거나 그런 가전이나 이쁜 뭐 액세서리나 가구나 조명 같은 걸로 얼마든지 연출해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어쨌든 다 베이스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요새 항상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거실. 실링팬? 그쵸. 실링팬은 사실 더위를 이제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집안의 환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드립니다. 하시는 분들마다 다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그리고 키가 이제 2m가 넘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실링팬은 가격대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보통 평균적인 가격은 40만 원대예요. 40만 원대에 이제 조명 설치할 때 같이 하시거나 기사님 잠깐 오시면 아주 금방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거실 외에도 방에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방에 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있는 방에 선풍기가 바닥에 있는 걸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천정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껐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좀 우르르 따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취향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취향을 집어넣은 전 조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고두고 이제 이걸 사용하면서 나의 기분을 계속 전환시켜 줄 수 있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조금 천정 쪽에 말고 콘센트만 꼽아서 쓸 수 있는 스탠드형, 그러니까 단 스탠드, 장 스탠드형 조명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어디 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요새는 조도도 조절이 가능한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지금 침대 제 헤드 옆에 사이드 테이블에 있는 단 스탠드가 있거든요. 조더도 조더이 되면서 약간 좀 동글동글하게 좀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걔를 항상 킬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걔 추천드립니다. 그거 하고 한 개 더 있죠. 공사할 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커튼박스의 간접 조명. 커튼박스 안쪽에 조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은은하게 여기서 메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쪽에 나오는 거니까 훨씬 더 은은하죠. 배선 작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천정에 이제 원래 주방에 조명이 거의 메인으로 있잖아요. 근데 사이드 쪽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방에 불을 켰을 때 특히 저녁 시간에 굉장히 은은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드 앤 화이트의 그런 톤을 가지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만족을 하시는 거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그거 막 더해서 막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인테리어의 핵심은 빼기입니다. 물건을 정리해서 빼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런 다음에 컬러를 정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컬러를 정리하려고 하면 컬러를 빼야 돼요.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컬러가 이건 물건, 가전, 가구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 컬러가 5가지 이상. 사실 진짜 5가지도 내가 컬러에 대한 배색 감각이 뛰어나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무채색 외에는 3가지 이하로 줄이세요. 색을 덜어내시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채색 외에 3가지 이하로 우리 집의 컬러를 정리해 주세요. 스웨덴에서는 월급을 받으면 속옷을 사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1인 체어를 구매한다고 해요. 점점 모아서 점점 좋은 의자를 가진다고 하는데 1인 체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나의 공간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인 체어가 가지는 힘이 굉장히 커요. 나만의 1인 체어를 하나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그게 또 모였을 때 가족의 체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인데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취향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우리 집에 봤을 때 예술적인 삶이 훨씬 더 풍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술을 우리 집에 들어오는 느낌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색 말씀드렸잖아요. 집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조금 줄이되 패브릭, 러그나 아니면은 침구, 쿠션 이런 부분들로 계절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 집이 훨씬 더 예술적인 집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라꾸라꾸. 농담입니다. 제가 추천한 소파는 바로 이 소파들입니다. 저희 이제 고객님들 오시면 앞으로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요. 내가 불편한 옷을 계속 입으면 계속 불편하잖아요. 내가 편한 것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시각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공간각이 우리의 삶에서 엄청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후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것들 더해 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풍성한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한 팁을 이런 계기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순정과 편리함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실용적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에 위치가 있다면 아무래도 내 집을 정말 질리지 않고 안락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많이 좀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